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모든 약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나이다. 안녕하세요. 할매 허진할매 한약 박사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를 위해서 혈당 수치 뚝뚝 떨구는데 효능이 좋은 약초 중에서 특히 체내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혈성 당뇨병에 효능이 좋은 약초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구독 꾹꾹 누르셨나요? 그리고 제 동영상 화면 밑에 보면은 종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르시면은 제가 새로운 강의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알람 표시입니다. 그것도 함께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누르셨으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약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당뇨 강의에서 한약적으로 당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체내 열로 인해 발생한 열혈성 당뇨병이요. 두 번째가 체내 탁습과 담음 정체로 인해서 정체성 당뇨병에 있고, 셋째로는 오정립부가 허약하든가 신체가 허약해져서 발생하는 허약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열혈성 당뇨병 요놈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끝까지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혈성 당뇨병의 원인은 우선 잦은 음주, 기름진 음식 과다 섭취,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 그리고 과다한 스트레스 노출, 화병,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서 이렇게 되면 체내에 열이 발생하고 이 열에 의해서 열혈성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이 열혈성 당뇨병의 특징으로는 우선 급격히 체중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당뇨병 하면 모두 뚱뚱한 분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열혈성 당뇨병 환자들은 작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입이 굉장히 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특히 더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혀가 작고 건조해지고 혀가 불그스름한 빛을 띠면서 혀의 태가 누런색을 띱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거운 두통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특징 하나가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깁니다. 물론 한의학적이 아니고 양방적으로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췌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저 혼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오늘은 열혈성 당뇨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500만 명이 넘었고 예비 당뇨병 환자도 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당뇨 치료 약, 건강기능식품, 또 보조식품 등 이 시장은 연간 300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당뇨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한데,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사피로 박사가 췌도 세포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 췌도 세포 이식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아직은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수술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수술 비용은 한 700만 원, 그 선에서 1000만 원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은 어떻게 하겠는데 평생 면역 억제제 약을 먹어야 하는 비용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은
부담이죠. 그러나 그 당뇨 환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5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당뇨가 개인의 병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잖아요. 국민 질병이 이제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수술이라든지 이 면역 억제 약 비용도 다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당뇨 환자 누구나가 정말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이 한 50% 정도는 저하됐다고 보고, 또 당뇨약을 복용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인슐린 분비를 거의 못한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심혈관계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시력장애, 족부병변 등 이런 합병증 때문인데,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세요. 의사들이 너무 겁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50, 60 돼봐요. 병 하나 둘 안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고 약 한두 가지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당뇨병, 합병증 없이도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의사들이 너무 겁을 주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자기 몸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 건강은 누가 제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들이 겁준다고 그거 쫄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잘 평생 친구처럼 당뇨병을 다독여 가면서 잘 관리하시면 90, 1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는 건 많아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상식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그러면 혈액성 당뇨병의 좋은 약초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잔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약초나 얘기해줘요. 이러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죠? 자, 그럼 혈액성 당뇨병의 좋은 약초를 소개해 드리는데 3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으로 달여 마실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분말로 먹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한방차처럼 연하게 달여서 부담 없이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 당으로 마실 수 있는 거, 맹문동 둥글레 황백을 소개합니다. 맹문동 둥글레는 약성이 심장과 폐로 가서 심장과 폐에 부족해진 음액을 만들어서 당뇨병에는 효능이 굿잡입니다. 그리고 황백은 체내에 발생한 허열과 수별을 끌어내려서 체내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허열과 수별을 잡는데 황백만한 약초도 없습니다. 복용 방법으로는 맹문동 10g, 둥글레 7g, 황백 3g을 넣어서 물 2리터에 3시간 정도, 2시간에 3시간 정도 은근히 끓이게 되면 맥주잔 3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원하게 하루 3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한방 분말로는 사삼 분말과 둥글레 분말을 소개합니다. 사삼은 폐와 위로 약성이 작용하고 폐 위에 음액을 기르니까 당뇨에 좋겠죠. 사삼은 끓는 물에 살짝 5초간 데쳐서 껍질을 벗겨낸 후 편으로 쓸어서 잘 말려 가루냅니다. 동의문헌에 보면 사삼의 효능은 인삼과 같다 했을 정도로 약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사삼에는 루틴, 사포닌, 이눌린 성분이 있어서 면역 증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자꾸 기력이 세잔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삼은 면역을 증강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복용 방법으로는 사삼 7g, 둥글레 분말 7g, 사삼 분말 7g, 둥글레 분말 7g을 섞으면 10g이 되죠. 이것을 요구르트, 우유, 요플레 등에 섞어서 먹게 되면은 맛도 좋고 효능도 좋고, 마지막으로 한방차로 인진호와 여주차를 소개합니다. 특히 인진호는 약성이 비장과 위장과 간담으로 가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인진호와 여주차를 드셔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우 맛있으죠. 그런데 처음에 먹을 때는 써도 이것을 자꾸 먹다 보면 그 쌉싸름한 묘한 맛이 있거든요. 바로 이 쓴맛이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성당뇨에 좋은 겁니다. 복용 방법으로는 인진호 14g, 여주 6g을 물 4리터나 5리터 정도에 넣고 한 2시간 정도 은근히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물을 마시고 싶으실 때 물 마시듯이 편안하게 마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뇨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대신 좀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겠죠. 하루 이틀 며칠 복용하고 떨어질 걸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약초행이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모두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 담음, 정체로 인한 정체성 당뇨병에 효능이 좋은 약초들을 또 재밌고 유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